다 세상이 입어. 사랑하는 패션 너네가 다 입어 이거거든요. 근데 근데 이렇게 너무 많은 뜻을 이렇게 담그려고. 네, 한 주간에 있었던 뉴스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클리 뉴스 오래간만이네요. 자, 첫 번째 뉴스 이거 존나 시끄러워 씹새끼들. 여기서 우리 하면은 예전에 어디에서 했을 때처럼 이렇게 소리가 울리거나 이러지 않을까? 울리죠. 그러니까 지금 비어 있어가지고 거의 좀 찰 거예요. 울리지. 그러니까 음향은 윤순애가 좋죠. 거기는 이제 잔향이 없죠. 거기. 자, 패션포스트입니다. 허희선 기자님이고요. 그 사이에 이제 기자님이 늘었어요. 존나 시끄럽네 개새끼들. 잠깐 끊었다 갈게요. 비 오나 불났나? 큰 길이어가지고 끊었다 다시 들어갈게요. 네. 자, 패션포스트고요. 자, 허희선 기자님, 새로운 기자님이에요. 그 사이에 이제 한 분이 또 넣으셨네요. 자, 로로피아나 파리 데코오프 인테리어 컬렉션 공개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그 뉴스 내용은 그다지 그렇게 신경은 안 쓰는데, 로로피아나도 이런 사업 영역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홈 인테리어, 홈 데코 부분에 대한 이제 그런 사업 영역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좀 한번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꺼냈습니다. 럭셔리 쩔겠네요 이걸로 하면. 진짜 탑 티어죠 이 정도면은. 이제 진짜 에르메스 까사 정도의 이제 그 정도의 이거는 정말 탑티어 중에 탑티어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사진에 이렇게 그냥 간략하게만 봐도 그 직물의 어떤 그 결이라든지 어떤 그 발색이라든지 그런 게 굉장히 훌륭합니다. 요런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코로나 사태 이후로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좀 좋은 물건 좀 이렇게 깔아두고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굉장히 커진 이제 시국이다 보니까 이런 이 탑티어의 이제 럭셔리 브랜드들도 이런 사업들을 다들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 아마 보도자료 그대로 쓰신 걸 거예요. 근데 이게 결국 저희가 사진 띄우겠지만 말하자면은 패브릭, 그러니까 로로피아나의 오리지널 패브릭과 디자인을 사용한 일종의 암체어랄까, 소파 그리고 베개, 블랭킷, 어쩌고 이런 거잖아요. 뒤에 패브릭들이 막 나와 있고 인테리어 사업부 디렉터가 막 소개하고. 근데 이게 결국에는 말하자면 엄청 좋은 소재로 쓴 엄청 비싼 그 홈 퍼니처 집안용 가구잖아요. 근데 전 이거 기사 보고 좀 웃긴 게 이제 로로피아나 인테리어 사업부가 파리 데코오프에서 오직 데코레이션을 위해 탄생한 2022년 컬렉션을 발표한다. 이제 브랜드 최초로 시도를 했고 리넨, 코튼, 울, 캐시미어 등 로로피아나 패브릭 썼고 디자인 패턴 질감 유니크하고 테크니컬 아웃도어 소재와 신선하게 조합을 해서 독보적이고 다양한 믹스매치가 가능한 제품들이고 다양한 기법을 활용해서 제작한 패브릭 위로 다채로운 프린팅이 펼쳐지고 그렇죠. 그리고 헤리티지를 담고 색조가 우아하고 깊이가 있고 시원한 느낌, 리넨 코튼 같은 건 시원한 느낌도 주고 좋은 건 다 썼네. 그리고 장인 정신과 전통 어쩌고 있고 그리고 이제 멀티컬러 패브릭 위로 직조한 디자인은 빛을 머금고 반사해서 입체적인 효과를 연출하며 풍부하면서도 부드럽게 흐른다라고 했는데 여기 참고로 옆에 가면 그 93년부터 연 저기 추어탕 집이 하나 있어요. 이 동네가 로컬 맛집이고 실제로 진짜 맛있거든요. 근데 그 물 티슈 주잖아요. 네. 그 뒤에 이제 그 추어탕 효능이 나와요. 그거랑 거의 그 급이다. 저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맛도 이렇게 있는데 그 추어탕을 매일 먹으면 100살까지 살 것 같은 거야. 혈액순환에 난리가 났어 그냥. 웬만하면 100살까지 살걸요 근데 요즘에. 근데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 예를 들어 직조한 패브릭 디자인 위로 빛을 머금고 반사해서 입체적인 효과를 연출하면서 이런 거 있잖아. 근데 이게 무슨 기술이 테크니컬한 요즘 기술이 들어간 게 아니라 그냥 예를 들어 고대 로마 이런 시대에도 이렇게 만들었으면 거기에 똑같이 이제 그죠? 그래서 이런 게 좀 웃기네요. 사실. 나중에 이렇게 쓰지 말아야지. 저는 저거를 들으면서 이 생각했어. 저걸로 다 저렇게 꾸며놓은 집에서 호두를 좀 키워봐야 정신을 차릴 텐데. 그렇지. 다 작살이 나야지 이제 똥 싸놓고 그래야지. 근데 보고 있으니까 그냥
크게 그렇게 뭐 제 취향은 아닌데 저거는 보고 있으면은 뭐 어차피 뭐 엄청나게 비싸겠죠. 저거는 이제 뭐 의자 하나에 뭐 한 돈 1,000만 원 가까이 될 것 같고 막 그런데 그 에르메스 가면은 이제 쇼파 있는데 그거 쇼파가 1억이거든요 거기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비싸긴 할 터이고 그래서 크게 관심은 없는데 그냥 뭐 이런 영역도 있고 그죠. 세상에 뭐 이런 디자인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느낌적인 느낌으로 약간 마사 스튜어트 같은 좀 그러니까 감성상 약간 이탈리아 막 대리석 이런 거 말고 좀 코지하게 이렇게 꾸미는 그런 좀 캘리포니아 느낌으로 그런데 좀 어울릴 것 같아요. 색감들이. 그렇습니다. 네, 뭐 이런 게 있어요. 캘리포니아 느낌은 그렇게 비싼 거로 안 하는 게 문제.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이제 기네스 펠트로 같은 맞죠. 캘리포니아 사는 비싼 돈 많은 사람. 네. 자, 그래서 어디 가셔가지고서는 로르피아나에서 가구도 나온다라는 거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은 그러면 또 할 얘기가 좀 늘어나겠죠. 자, 다음 뉴스 갈게요. 자, 최수환 기자님, 패션포스트의 이제 전통 있는 기자님이죠. 자, 삼성물산 새 커뮤니티 서비스 새사페 다이버 오픈이라고 하셨는데 이름부터 망삐리 풍기는데 망필이 확 오잖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뭐 이 삼성물산에서 이렇게 그 앱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제 그런 커뮤니티 서비스를 이제 런칭을 했다. 그래가지고서는 여기에서 여러분들의 어떤 취향을 이렇게 자랑을 하시라 그런 이제 서비스를 이제 시작을 했다라는 걸 이제 알리는 건데. 아주 전형적인 삼성물산적인 구시대적 발상이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것도 보도자료 느낌이거든요. 아니 근데 100%죠 이거는. 이것도 지금 문제가 많아요. 오늘은 그러면은 이 뉴스 리뷰에 이제 야마를 보도자료의 관점으로 맞춰가지고서는 가면은 좋겠네. 이제 또 이 보도자료의 대가께서 이렇게 보시기에는 또 이거 어떠십니까 또? 사실 보도자료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거 올려달라고 오는 거고 클라이언트들이 원하는 표현이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담아야 되고. 저는 그리고 보도자료 자체가 뭐 나쁘다 까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그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방식이 있고 뉴스를 송출하는 매체들이 계속 해온 방식이 있어서 그리고 그게 그 업무적으로 봤을 때 오랜 시간 공들여서 쓸 수 있는 종류의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 프로그램 뭐 아이템 뭐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정말 수많은 시간이 들였고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가 있겠지만 이거를 압축해서 이제 전달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 일종의 보도자료 공식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마 그 형도 잘 아실 거예요. 네, 그 보도자료 어떤 공식들이 있는데 근데 저는 그러니까 이게 보도자료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그것을 너무 워싱 없이 그냥 그대로 썼다?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근데 이 프로그램 만드는데 관여한 고위급 관여층들이 패션 회사라고 생각을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그 삼성 쪽 약간 문화 같은 게 뭐냐면 다니시는 분들 들어서 기분 나쁠 수도 있겠지만 동의는 하실 거예요. 그 진짜 고위층들은 MZ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1도 몰라 그냥 진짜. 근데 MZ 하고 밀레니얼 뭐 젠지가 어쩌고 다 메타버스고 하니까 이제 일단 하긴 해야 돼. 왜냐면 그들의 명줄이 달려 있잖아요. 그렇지. 쪽도 관심 없는데 그냥. 근데 당연히 그냥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예를 들어 MZ에 제일 관심 있거나 잘하는 사람은 누구냐? 실무자들이죠. 제일 밑단에 있는 사람들. 주임도 안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신입사원들부터 시작해가지고 평사원. 네. 그들이 사실은 MZ를 제일 잘 알고 하는데 뭐 일반적인 회사들은 의사결정 과정상 이제 이들이 아이디어를 내고 뭘 디벨롭을 시켜가지고 딱 올라가면은 여기서 이제 뭔가 막 이상한 종류의 믹스들이 막 생기잖아요. 맞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나온 게 이 새사페라는 이름인 것 같고 이 이름은 잠깐만 저 죄송한데요. 네. 우리 이름도 서페란데요. 새서페가 뭐 그렇게 문제인가요? 그러네.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그렇네. 알려드릴게요. 삼성물산 패션 부문이라서 숍 이름이 자체 이커머스 이름이 SSF예요. 네. 그거랑 맞추려고 한 거구나. 또. 그래서 이제 새사페 근데 뭐의 줄임말이냐면 우리는 그래도 서울 패션 라디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서페라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기능적인 이름이에요. 디터런트처럼. 근데 너무 갖다 붙이네요. 그거는. 여기는 삼성물산 패션 그게 아니고 세상이 사랑하는 패션이에요. 그래서 여기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도자료를. SSF 샵은 지난해 리뉴얼을 통해 새사페 괄호치고 세상이 사랑하는 패션을
슬로건으로 내세워 MZ세대와의 긴밀한 소통을 이어나가고 있다. 전 이걸 보고 뭘 존나 문제다. 뭘로 확신을 하는 거야? 존나 문제네 진짜. 거기까지만 들어도. 네, 그러니까 일단은 세사패 뭐 제가 봤을 때 뭐 그런 거 나왔을 거예요. 야 무슨 뭐 그들이 사는 세상 뭐 그 사세 이런 거. 그러니까 사패라 따라 여기부터 그사세 따라한 건가요? 네, 여기부터 그러니까 그 구조 제가 말하는 구조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여기부터 지금 뭐 좀 문제다. 네, 맞네요. 그 생각이 팍 드는 거죠. 네. 그리고 참고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 이름이 세사패 다이버거든요. 다이버. 다이버는 영어로는 다 입어. 영어로는 그 잠수할 때 다이버예요. 그리고 당연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 세상이 사랑하는 패션 너네가 다이버 이거거든요. 근데 근데 이렇게 너무 많은 뜻을 이렇게 담그려고 노력을 했다. 그래.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게 그러니까 이런 이제 마케팅 활동들은 이제 아이데이션은 이제 거의 바텀업으로 이루어지거든요. 이제 탑다운으로 되는 케이스가 그렇게 흔치는 않고 있기는 있는데 그렇게 흔치는 않고 바텀업으로 되는데 문제는 이게 저는 이런 상황을 이제 그 어떤 기획의 순도가 떨어진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게 올라가면서 어떤 컨펌 절차들을 거치면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어태치들이 붙고 이렇게 방향이 틀어지고 그러면서 본래 기획 의도에서 되게 벗어나는 것으로 이제 결과물에 도달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되게 많아요. 이게 요것도 전형적인 그런 케이스인 것 같아요. 나는 이런 것 같아. 그냥 초안은 아니 됐을 거야. 컨펌을 받기 위해서 이거는 너무 살이 너무 많이 붙은 거야. 원래 그냥 대충 심플하게 큐 다이버만 했어도 그리고 아니면 세사패 뭐 이렇게만 했었는데 막 이게 다 짬뽕이 된 거지 막 이렇게 살이 너무 붙고. 예를 들어 이게 이제 그 실제 화면을 캡처한 것 같은데 보도용으로. 근데 보면은 그 다이버 로고 자체는 이건 거의 뭐 필리킴 실장님 느낌이잖아요. 말하자면 소위 말하는 힙이지 사실은. 힙이지. 근데 거기에 이제 잔뜩 붙어가지고 진짜. 근데 삼성의 또 특징이 있잖아요. 시작은 족같이 시작해도 돈 많고 사람 많아서 나중에 이렇게 쭉 결과물을 보면 괜찮아.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SSF 몰도 그 대기업들 몰도 보면 괜찮은 편에 속해요. 맞아요. 그렇지. 대기업 치곤 괜찮은 편이죠. 그렇죠. 근데 그 저는 아무튼 좀 계속 다른 얘기를 하는 거 같긴 하지만은 뭐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요 트렌드도 또 어디서 또 캐치를 한 거 보니까 애들의 의견을 듣긴 많이 들었어 내가 보니까. 이게 그러니까 대기업들은 늘 이런 어떤 커뮤니티 그러니까 이제 본인의 사업을 이렇게 계속 관망하는 이제 그런 그 사람들을 묶어놓을 수 있을 만한 이래 락인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커뮤니티를 만들고 싶어 하는데 저는 일단 이 기획 단초부터 잘못됐다. 자체 커뮤니티를 만들겠다라는 그런 기획의 방식 자체부터 굉장히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저는 차라리 그 니즈와 그 필요성은 인정해요. 왜냐면 이게 그 스타일 쉐어가 한 방식을 반대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스타일 쉐어가 커뮤니티로 시작을 해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룩을 올리도록 그 스트릿 이제 패션 무신사도 베이스로 시작을 했고 그 커뮤니티가 커지고 성장하면서 커머스 기능이 붙으면서 성공을 한 거잖아요. 근데 이쪽은 반대로 그 제조사이니까 제조 유통사니까 말하자면 생산을 하고 브랜드들이 갖춰진 상태에서 브랜드 빨로만 온라인 시대에 자체몰 하나 띵 만들었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그럼 우리도 소비자들이 좀 그 오가거나 향유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만들자. 저는 계획 방향은 사실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봐요. 저는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현 시점에서는 자체 커뮤니티를 하겠다는 이런 그 발상 자체가 너무나 구태의연한 그런 발상이고 이거는 현 시점에 요즘 세상에 그런 커뮤니티 전문 기업이 아닌데 그것을 커뮤니티를 만들겠다라고 해가지고 성공한 케이스가 단 한 건이라도 있냐 이거예요. 그 2022년 시점으로 봤을 때 몇 년 전에는 가능했던 때도 있었지. 근데 지금은 아니다라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그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 같은 경우가 그런 면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되게 현명한 게 봐봐요. 여자들 사이 요즘에 무슨 어떤 화장품 브랜드가 있는데 뭐 이렇게 얼굴에 바르는 크림이라든지 아니면 뭐 메이크업 베이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스틱 형태로 이렇게 립스틱처럼 발라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가 있는데 그게 각 카테고리에 넘버 1, 넘버 2를 막 갑자기 1년 만에 차지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제형으로 되어 있는 게 예전에 없었냐? 있었는데 그렇게까지 붐이 안 되다가 얘네가 갑자기 막 해서 막 엄청나게 세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류의 일은 우리 회사에서 기획해가지고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 왜냐하면 철저한 자기 분석이네요. 왜냐면 이 회사가 잘하는 거는 따로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반짝반짝하고 그때 시기적절하게 딱 맞아서 뻥 터트리고 이런 거는 그런 애들이 해야 되는 거야. 그거를 정확하게 그냥 인식하고 네. 그걸 그냥 사. 그러니까 그냥 이런 거 그냥 그러니까 요것도 그렇게 가야지 되는 게 맞겠죠. 자연스럽게 그 의식의 흐름 혹은 뭐 시대의 어떤 것들을 맞춰서 서비스가 나오고 뭐 개발을 하고 뭐 그런 것들을 향유를 하면 그건 되게 좋은 건데 사실 이거는 예를 들어 뭐 올해는 태그니티가 주요 화두로 떠오르고 그 태그니티는 뭐냐면 태그 플러스 커뮤니티에 당연히 합성하죠. 네, 그런데 자신이 선호하는 제품이나 서비스 혹은 자신을 소개하는 단어로 취향을 표현하는 취향 공동체가 주목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그냥 그려지잖아요. 이 백단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막 삼성 트렌드 리포트 이런 거 받은 거야. 거기에 이제 태그니티가 어쩌고 뭐 그치 그거 보고서 한국어 뭐 제목을 어쩌고 하는 걸로 뭐 젠지 세대가 왜냐면 이 회사는 모든 세상에 모든 정보가 다 있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와서 잘못된 방향으로 사용을 하는 게 이게 좀 문제다. 근데 아까 근데 성우 형이 얘기했던 대로 이게 일정 수준 이상은 갈 거예요. 왜냐면 맞죠? 이제 삼성은 이제 돈으로 지를 수가 있고 그것도 사업을 한번 개진을 하면 그거에 대한 지구력이 꽤 있어요. 얘네들은 쉽게 포기하지는 않더라고. 이 정도면 큰 프로젝트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아니 구글도 이런 거 몇 번 해가지고 몇 번 말아먹었어요. 구글은 엄청 많이 말아먹어요. 그러니까 그 소사업 내지는 신사업들을 엄청 많이 시도를 하거든요. 구글 같은 이제 규모의 이제 회사들은 다 말아먹고 그 중에 1%만 건지면 되는 거예요. 걔네들은. 맞아. 그 1% 건진 게 유튜브가 되는 거고 1% 건진 게 지메일이 되는 거고 이제 그런 구조거든요. 이제. 구글도 지금 서비스 안 하는 거 겁나 많잖아요. 거의 초반에 몇 개만 건져 있고 지금 거의 다 안 되고 있다는 게 좀 불안한 요인이긴 하죠. 그런가요? 근데 알파벳은 지구력이 있는 회사입니다. 되게 그 회사는. 자 아무튼 삼성물산이 이런 걸 하겠다는데 저는 이거 보면서 참 되도 않는 짓거리를 하고 있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패션포스트의 허희성 기자님이고요. 겐조 아트 디렉터 니고의 리미티드 캡슐 컬렉션 공개라고 했는데 이제 니고가 작년 말에 이제 니고가 이제 겐조에 합류를 해가지고 한동안 이제 좀 침체기였던 겐조 브랜드를 다시 이제 붐업을 할 거다라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저희가 뉴스로 한번 이제 보도를 해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그거가 이제 현실화가 되어가지고 첫 번째 컬렉션이 나왔어요. 그래서 근데 첫 번째 컬렉션인데 이제 풀 컬렉션은 아니고 되게 캡슐 규모에 준하는 수준으로 어떤 그 제품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는데 그거를 보면서 이렇게 좀 느꼈던 바들을 한번 좀 얘기를 해보죠. 자, 저는 보면서 그냥 이거는 그냥 겐조가 아니라 그냥 니고다. 이거는 니고가 그간에 만들어 왔었던 그런 틀에서 전혀 벗어나지 않는 이제 그런 제품들이 나왔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프린트가 크게 들어간 이제 스트리트웨어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나왔고 거기에서 어떤 겐조 특유의 어떤 엘레강스라든지 그런 것들은 좀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랬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게 겐조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근데 아니면 이런 방식 그냥 인기가 있는 어떤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를 데려와서 어떤 리부스트를 한번 해보자라는 그 어떻게 보면 이렇게 쉬운 결정, 짧은 그렇죠. 생각, 짧은 생각 이런 것도 이제 그만해야 되는 게 아닌가. 요런 식의 어떤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를 활용한 접근 방식들이 굉장히 자주 복귀가 되다 보니까 우리는 좀 이런 거에 좀 이제 좀 흥미를 잃는 그런 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명품 브랜드 헤리티지가 있으니까 그래도 살아남는데 그것들을 이제 완전히 결별을 선언을 하는 건가? 아니면은 뭐 이거 추구하는 게 정확하게 뭔가라는 거를 이렇게 5초만 생각해봐도 별로 없었겠구나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 이 아웃풋들을 소비자들은 이제 더 이상 사랑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제 느낌에는. 그래서 처음에 니고라는 이름하고 겐조라는 이제 일본을 모태로 하는 브랜드하고의 뭔가
그 케미라고 봤을 때는 뭔가 잘 맞을 것 같다라는 흥분은 들었는데 결과물로 봐서는 그만해야겠구나 이런 짓거리. 이따위 짓거리들 이제 그만해라 너네들도 이제. 그러니까 이제 지금 보면 이제 컬렉션은 그러니까 이번 시즌 컬렉션도 이제 풀 컬렉션으로 공개가 되었는데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리고가 이제 디렉팅을 한 이제 제품군들하고 아닌 제품군들이 이제 혼재되어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보고 있으면은 리고가 근데 뭐 첫 술부터 그렇게 막 엄청 그렇게 하는 거는 그거는 진짜 A급 디자이너들만 하는 거고 좀 리고 수준에서는 이 정도로 좀 가볍게 접근하는 게 맞지 않나 싶긴 합니다. 그럴 수도 있고요. 근데 그냥 제 느낌의 이 아웃풋 저 컬렉션도 봤어요. 근데 그거는 그나마 조금 이 정도의 이제 답을 줄 만한 얘기는 아니고 지금 이 캡슐만 놓고 봤을 때는 이런 짓거리는 그만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근데 브랜드 내에서 오랫동안 일했던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치. 원래 가고자 하는 길을 계속 가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치. 제 생각엔 오히려 정말 그 펀더멘탈을 다시 잡는 방식으로 리노베이션을 하는 브랜드가 앞으로는 성공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보테가 베네타의 사례처럼 이렇게 자기네들이 뭔가 이제 좀 너무 트렌드에 휩쓸리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은 다시 한번 이제 재고를 하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그렇게. 서구 형은 어떠세요? 저는 사실 그 합류한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래도 긍정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뭐 무슨 뭐 내 건데. 블랙 뉴스 메터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사실 아시아가 하이패션 쪽에서도 꽤 파워풀한 제일 파워풀한 시장이죠. 네,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그 지휘자들은 대체로 실제 지휘급에는 별로 없어요. 사실 맞아요. 이 산업의 거의 제일 큰 부분은 여전히 그 백인들이 다스리고 있고 모든 CEO들, 백인 남성들, 그리고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들은 조금 다원화됐다고 하지만 그 다원화도 사실 뭐 성별로 무슨 능력을 판단하는 잣대는 아니지만 그래도 아시아를 그렇게 팔아주고 막 난리가 나는데 중국 시장 겁나 큰데 이제 그거에 비해 사실 그런 사람들이 없다라는 거는 사실이긴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하이엔드 패션 브랜드들이 다 중국 디자이너들이랑 한국 디자이너들이랑 막 콜라보레이션을 옛날에 일본 사람들이 했던 것만큼 하는 거고 그런 좀 판단들도 있는데 이제 그런 면에서 LVMH 같이 세상에 제일 큰 럭셔리 회사에 아시아 자리 딱 하나는 거예요 이제. 다 백인이잖아요. 그렇지. 하긴 한 명 있었는데 이제 제일 잘하실 것 같은 분이 얼마 전에 안타깝게 돌아가셨고. 혹시 너무 혹사시킨 거 아닌가요? 진짜 개처럼 돌렸나 이렇게? 아무튼 그런 느낌이어서 저는 다카다 겐조 사실 헤리티지 있는 브랜드고 좋은데 니고가 와서 저는 성황이랑 반대로 오히려 좀 그냥 어떤 느낌으로 보여줄까를 예상한 대로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니고의 최신은 우리는 그 사람이 뭐 노웨어 숍을 하고 뭐 베이싱 에이프를 하고 그리고 지금 휴먼메이드까지 보고 있잖아요. 그 외에 수많은 사이드 프로젝트 말고 패션만 놓고 봤을 때. 근데 휴먼메이드가 뭐냐? 결국에는 아메리칸 헤리티지를 진짜 빡세게 일본식으로 일본의 그 미친 웰메이드로 만들어서 그 위에 니고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종류의 위트들을 막 이식을 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겐조의 첫 번째 컬렉션에서 제일 많은 것들은 플라워 프린트들이었고 그리고 그런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은 요소의 그 것들이 옷 안에 실제로 차용이 됐어요. 그 중에는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밀리터리 워크웨어 같은 것도 있지만 워크웨어 중에서도 니고가 본인의 뭐 커리업 같은 숍에서 사용한 미국 옛날 아메리칸 다이닝 유니폼 같은 것들. 뭐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혼재돼 있고 되게 니고스럽거든요, 진짜. 근데 저는 거기서 그래도 이 정도 컬렉션이고 그 정도 팝업 같은 것들 하는 것들 뭐 호의적으로 보는 게, 그러니까 겐조 같은 브랜드는 사실 한 10년 전쯤 전에 그 오프닝 세레머니에 두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들이 맡았을 때 갑자기 한번 빵 터진 적 있잖아요. 그 겐조 모자 기억나시죠? 뉴에라 캡 같은 거, 타이거 카모 같은 거 막 쓰고 그랬을 때. 그때도 사실은 뭐 헤리티지를 엄청나게 막 했다기보다는 그런 트로피컬한 거, 플라워 어떤
뭐 겐조 자체가 본인의 컬렉션에 되게 고급스럽게 사용했던 것들을 요즘 시대, 그 당시 요즘 시대에 맞춰가지고 완전 바꿔놓은 거잖아요. 근데 그 결국에는 말하자면은 헤리티지를 가지고 무언가를 헤리티지 있는데 겐조라는 브랜드가 생각만큼 사람들이 모두 고개를 수긍할 정도로 그런 동시대에서 인정을 쭉 받고 온 브랜드가 아니에요. 말하자면 중단된 시기가 너무 많이 있었어요. 맞죠. 네. 맞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생로랑을 에디가 뭐 르 스모킹이라고 이제 그 옛날 진짜 무슈가 있을 때 무슈 생로랑이 실제 있을 때 딱 여성이 입은 팬츠수트 처음 만들고 막 이랬잖아. 그걸 이제 에디가 지금 자기의 실루엣대로 해가지고 르 스모킹 컬렉션 막 이런 거 내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는 그냥 사실 좀만 패션 관심 있으면 다 알아요. 네. 그러니까 헤리티지가 있어 그런 브랜드들은. 근데 겐조는 생각보다 그 중간에 끊긴 데가 많아서 애초에 코어가 없다. 예를 들어 겐조 브랜드를 아는 사람들, 우리는 그래도 조금 고관 여자들이죠. 그렇지만 다카다 겐조의 시그니처가 뭐야라고 물어보면 아무도 말 못해요. 그렇지. 네. 보통 60대 70대만 아는 거지 사실은. 네. 60대 70대 입장에서 어떠세요? 그 꽃무늬가 그 스트라이프하고 또 엠보하고 같이 나와서 막 만들어지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내가 말하는 거는 이 말하고 완전 다른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다른 말은 보는 사람들이 그냥 소비자들이 익사이팅하게 느끼는 물건이 아니다. 그치. 많은 소비자들이 그럴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고요. 그래서 뭐 이제 아마도 제가 봤을 때 그래서 그런 그 성우 형은 사실 이 옷들을 소비하실 분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건 성우 형 취향은 아니죠. 제가 국 끓여 먹지 않는 이상 소비를 하기 어렵죠. 네. 가죽 잠바로 국 끓여 먹지 않는 이상은 그럴 일은 없지. 근데 저는 이제 겐조라는 브랜드를 보면서 이제 그 아시안 크리에이터의 어떤 활약을 기대하며 또 한계점도 같이 보는 것 같아요. 제 관점에서의 한계점은 뭐냐면 최근에 들어서 그 파급력을 가지고 있는 하이엔드 패션 브랜드들은요 디자이너 자체의 역량에만 기대지 않거든요. 어떤 문화권을 항상 같이 가져가요. 그렇죠. 예를 들어 버지라블로가 아주 대표적인 예잖아요. 흑인 문화. 그렇죠. 원래 그런 문화가 있는 브랜드가 아니거든요. 예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버지라블로가 들어오기 전에 마크 제이콥스가 오랫동안 집권했던 시기에는 지금도 그렇긴 한데 그들의 메인 캠페인들은요 항상 다 사막 같은 이국적인 장소에 백인의 성공한 상류층 같은 모델들이 영화 배우들, 오스카 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뭔가 막 사파리 같은 데서 가죽 가방 겁나 좋은 거 위에 막 지프 같은 데 위에 앉아가지고 별 보고 막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여행을 버무린 뭔가 이제 럭셔리를 이렇게 계속 사진은 무조건 애니 레버비츠가 찍고 그렇지. 고르바초프 같은 사람 나오고 이제 딱 그거 있었어 진짜. 사실 그 백인 오피니언 리더 상류층들의 어떤 초 하이엔드 문화를 우리는 같이 한다. 그거죠. 이게 메시지거든요. 그랬는데 이 리고의 이제 겐조 컬렉션에서는 그런 어떤 그 컬처럴한 어떤 그 세그먼트를 가져가는 것 같지는 않다. 그러니까 제 생각은 이거죠. 그러니까 리고의 컬렉션은 사실 인종적으로 보면 아시안 모델들이 되게 많이 쓴 컬렉션이에요. 최근 물론 그런 조류들을 감안해도 아마 일본 모델들도 많이 있겠죠. 그런데 근데 지금 저 이미지들도 컬렉션 이미지들도 좀 같이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그 사진을 지금 이 얘기를 다 이해하려면 저는 이제 그 캡슐 컬렉션에 이제 대한 기사였기 때문에 이제 제가 조금 센 건데 근데 이제 굳이 말하자면은 근데 제가 아시아노로서 한 게 없죠. 그게 뭔 얘기냐면 일본도 사실은 그 전통에 대한 그러니까 의복 관점에서 전통에 대한 것들이 그래도 꽤 많은 나라잖아요. 오리지널이 있고 여기도 옷들 보면 중간에 그런 어떤 뭐 유카타라든지 그런 쪽에서 이제 영감받은 옷들이 나오는데 그러나 일본의 제일 큰 장점은 사실 한국인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서양에서 넘어온 문화들을 진짜 잘 큐레이션 해가지고 서양 애들보다 훨씬 잘 만드는 그렇죠. 이게 일본의 장점이잖아요 사실. 그런데 저는 지금 겐조가 딱 그렇게 보여요. 겐조의 컬렉션이 그러니까 서양 애들이 잘하는 거를 일본 애들이 더 잘하게 만들어가지고 일본 문화 섞어서 내보낸
어떤 뭐 디너 코스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그 말인즉슨 니고는 물론 패럴 같은 친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화권에서 니고 자체가 리스펙을 받잖아요. 근데 그렇지만 그렇다고 사람들이 아시안 문화를 오리엔탈리즘으로 대하지 어떤 동경이나 이상이나 자신과 상관없는 무엇으로 생각하지. 요즘의 어떤 문화적인 흐름처럼 그 밑바닥에서 내려와서 친근한 문화는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봤을 때 아마 조금 어떤 이제 한계다 이게. 한계는 있을 거다. 네. 한계다. 저는 그래서 그걸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네요. 그거를 풀려면 결국에는 니고의 지금을 사용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보고 그거를 니고의 지금을 사용한다는 건 니고 주변에 사실 널린 게 크리에이터들 친구들이잖아요. 그렇죠. 커즈부터 시작해 난리가 났죠. 근데 그 방식을 제일 잘 쓰는 사람이 누구냐? 하이패션에서 퍼지라 불러요. 한 명 더 있죠. 킴 존스. 킴 존스. 그래서 니고도 결국 그런 식으로 하면 조금 더 그러니까 말하자면 헤리티지에서 뭘 찾아가지고 하는 것도 물론 하겠지만은 이 정도만 놓고 본인의 휴먼 리소스를 풀파워로 사용을 해가지고 지금 트렌드를 선도하고 있는 본인의 이제 지인들을 좀 활용을 하고 그쵸. 하면은 네. 그러면은 이제 네. 지금보다 현재 이제 컬렉션보다 많은 이제 기회를 담은 그쵸, 것들을 그쵸. 보여줄 수 있을 네. 것이다. 네. 근데 막 뮤추얼 프렌드들이 많아서 킴 존스가 이미 많이 써먹긴 했는데 근데 내가 그 얘기를 하나 얹으려고 그러는데 네. 동의하는 부분이 요즘엔 진짜 음악하고 패션이 너무 말도 안 되게 같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니고 같은 경우에도 그 DJ 칼리드처럼 자기가 프로듀서를 해가지고서는 음반을 내고 있어요. 맞아요. 곡들을 테리야키 내고 보이즈. 있더라고. 그 이후에도 이제 최근에도 이제 계속 그치, 내더라고. 그치. 그래서 승준이가 이런 행보를 한 5년 전부터 할 때는 제가 할 게 없어가지고 지금 별걸 다 하는구나 약간 그런 느낌으로 저는 받아들였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진짜로 그렇고 지난주에 우리 뭐 10대 그 같이 우리 청취자인데 네. 갑자기 미소니 얘기를 해가지고 왜 그러나 그랬더니 그런 일들이 좀 있는 거예요. 또 래퍼들이 또 그 미소니에 와서 주워가지고 입고 나오고 막 이러는 것들 보고 그런 얘기를 한다든지 이런 거 봐서 아 진짜 지금 서우가 얘기한 것처럼 그 끼를 한 가지 끼만 가지고 이거를 커뮤니케이션 하는 데 한계가 있겠구나 그런 생각도 또 동의가 되네요. 네, 이렇게 여러 관점에서 니고의 첫 컬렉션들을 한번 뜯어봤습니다. 컬렉션들이 된다. 컬렉션을 뜯어봤습니다. 뭐 이런 뭐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부정적인 평가도 있고 요건 좀 아쉬웠다는 평가도 있는데 요거는 한번 직접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다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요거 이제 매장에 깔렸겠죠? 요거? 아예 안 깔렸지. 아직 안 깔렸고 올해 하반기가 되면은 그러면 이제 매장에 깔릴 거니까 그때 한번 EFW는 아직 안 깔렸는데 이제 그 전에 팝업 지금 저희 기사로 내보낸 거 있잖아요. 네. 그건 지금 매장에 있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걸 한번 매장 가서 직접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뭐 옷은 어찌되었건 직접 보는 게 매장이 있나? 맞다 생각합니다. 매장이 지금 있나? 거의 못 본것 같은데. 그러고 보니까 있나 모르겠네요. 자, 캡슐 컬렉션은 2월 5일부터 분더샵 청담이랑 탱꼬르소꼬모 롯데 편집 에비뉴엘점에서 매장에 만날 수 들어가 있답니다. 있구나. 단독 매장이 지금 거의 없나 봅니다. 플래그십 원래 저기 오프닝 세레머니 시절에 청담동에 있었는데 마이클 코어스 옆에 거의 좀 없어졌죠. 그게 없어지고 마이클 코어스가 됐던 것 같다. 야, 마이클 코어스에도 지는 겐조를 니고는 과연 다시 부활시킬 수 있을지 여러분들이 직접 평가해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 내용이 너무 길어졌네.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 역시 제가 빠지면 짧아지는데 아니 나는 너무 짧은 게 싫더라고. 내가 할 때도 그렇고 볼 때도 그렇고.